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 분석하고 있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2020년에 들어선 지 이제 2달이 지나갔는데요. 연초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재가 최근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스 그리고 메르스 사태 학습 효과로 빠르게 반등하던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사태가 실물 경기에 미친 영향이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 이외의 지역들에서 2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대응이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 증시는 고점 대비 10% 이상의 급락을 보이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었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코로나 첫 감염 지역이었던 중국에 의한 글로벌 경기 충격이 지표로 확인되어 갈 텐데요. 향후 발표될 지표들은 경기의 V자 반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간헐적으로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V자 반등 기대가 높았던 첫 번째 근거는 이제 과거 사스와 메르스 당시 반등의 학습 효과였죠. 하지만 점차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특징들, 중국 경기의 규모나 역할 변화, 또 낮아진 중국 경기의 체력, 또 가파른 전염 속도, 주변국들의 지역 감염 확산, 또 꾸준히 확대되어 왔던 중국의 서비스 수지, 여행 수지 적자 등이 인지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긴장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경기의 탄력적인 V자 반등을 기대하던 두 번째 근거는 이번 사태가 경기 사이클이 반등을 보이기 시작하던 시점에 발생했던 만큼 사태가 일단락이 된다면 회복도 빠를 것이다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글로벌 경기 기저의 체력이 이번 사태를 잘 이겨줄 만큼 기존에 견고했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태는 언젠간 진정될 거고요. 나중엔 이연됐던 경제 활동이 나타나면서 경기 손실분이 일정 수준 회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관건은 그 이후에 설정된 각국 경기의 레벨 그리고 체력이죠. 그래서 아무리 언젠가 지나갈 변수라 하더라도 기존 경기 모멘텀이 강하지 못했다면 일시적인 사태가 경기에 남기는 영향은 예상보다 장기적일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이번 사태가 경기에 미친 영향을 가늠할 때는 공급 충격과 수요 타격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급 충격은 생산 가동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당장 경기 충격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가동률이 회복될 경우에는 V자 반등이 강하게 재개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요 타격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통상 소비나 서비스업, 도소매, 숙박, 음식, 여행, 운수업 등의 이연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요. 게다가 좌우측 차트들을 보시면 중국 지표들인데요. 계절적인 특성상 1월에서 2월은 중국 춘절 연휴가 있는 달로 서비스 수요가 화랑인 시즌입니다. 또 중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경기 전체에서 소비 그리고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죠. 또 사태 진정 이후에 생산의 이연 효과가 나타나면서 모든 충격분을 좀 상쇄해 줄 거라는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 수요인 소비에 변화가 없다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번 사태가 경기의 수요 모멘텀에 큰 흔적을 남기게 된다면 공급 측 충격 또한 제자리로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장담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가 겪어왔던 문제는 공급 문제보다는 수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수요 둔화가 경기 상단을 제한하던 환경에서는 공급 차질 자체보다는 서비스업 그리고 소득, 또 소비 심리 등을 중심으로 경기 타격을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제약되는 기간이 얼마나 장기화되는지입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소득에 타격을 받는 계층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 경기의 V자 반등이 좀 탄력적으로 나올 거라 기대했던 시각의 주요 근거 중 하나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 특히 미국 이외 지역들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던 시점에 사태가 발생했던 만큼 이게 일단락이 된다면 경기 상승 사이클이 다시 힘을 내면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거다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이번 경기 사이클의 성격이
근본적인 설비 투자 재개 사이클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재고 축적 성격의 사이클 정도일 거라 전망했었던 저희 시각에서는 코로나 지속 기간에 따라 경기에 대한 눈높이 하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 경기 모멘텀이 정말 견고하게 살아나는 국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추가적인 경제 지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유로존 경기는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생산 모멘텀을 제약하는 시간을 2년이나 보내왔었죠. 네, 지난해 말에 좌측 차트 보시면 이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유로존의 여러 심리 지표들이 바닥을 다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측 차트 보시면 12월 실물 지표들까지도 바닥이 아직 확인되지 못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유로존 경기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큰 동시에 최근 본격적인 코로나 확산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내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로존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내외 수요 전망이 반등하기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해졌습니다. 중국도 정부의 적절한 부양책이 지속된다라는 전제 하에 6% 내외의 경기 안정이 전망되던 국면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이 초과 수요, 또 과잉 투자를 주도하는 국면이었던 2003년 사스 당시와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최근 중국은 2000년대 당시 쌓인 과잉 생산을 근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수요에 생산을 맞춰가고자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경기의 상단은 결국 최종 수요인 소비 그리고 수출이 좀 좌우하던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요약을 하자면 아무리 경기 사이클상 저점이 확인된 이후에 나타난 사태였다 하더라도 사이클 반등의 힘이 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그리고 그 원인이 구조적으로 낮은 수요 환경에 있었다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회복 탄력이 예상보다 강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작년 후반쯤에 높아졌던 또 다른 전망은 미국 대비 미국 이외 지역들의 경기의 상대적 강세 기대였는데요. 신흥국 자산을 포함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전망의 큰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지나간 이후 다시 작년 연말과 같은 기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빠른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여러 전문가들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인 미국 또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죠. 미국에서도 감염이 본격화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현 시점에서 확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금융시장은 미국 경기의 상대적 약세 프레임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 프레임으로 진입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금융시장 패닉은 결국 이런 경계가 급등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만약에 미국의 지역 감염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번 사태는 다시 미국 경기의 상대적인 강세를 부각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경기의 강점인 상대적으로 낮은 외부 경기 의존도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에 추가로 영향을 미칠 변수는 중국의 대미 수입 약속 이행 여부입니다. 아직 미국과 중국 양측은 공식적으로 무역 합의 이행에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있죠. 좌측 보시면 중국이 미국과 수입 약속을 지킬 경우에 미국 이외 지역들 수입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시나리오인데요. 만약 글로벌 수요가 타격을 받아서 중국의 전체 수입이 줄어드는 와중에 중국이 미국산 수입 약속만큼은 지키겠다라고 선언할 경우에 미국 이외 지역의 대중 수출 전망은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상반기 동안은 코로나 사태의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계속 남아있겠지만 이번 사태가 수습된 이후 증시와 경기 간의 괴리가 다시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반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그 반대편에서는 경기 충격이 클수록 정책 지원이 강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일 정책 대응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수요를 잘 메꿔준다면 경기 전망은 다시 상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고 강하게 쓰는 부양책은 성격상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의 경제활동은 사실 상당 기간 그리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가 올 때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민간의 빈자리를 계속 메꿔왔었죠. 특히 작년 한 해는 중앙은행이 메워준 힘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그런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위축되는 민간의 동력, 민간의 자리를 정부와 중앙은행이 강하게 다시 메꿔줘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증시 반등이 강하게 다시 살아나더라도 민간 경제 힘보다는 정책의 힘이 강하게 받치고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고요. 이 구조 자체는 사실 그렇게 건강한 구조는 아닐 겁니다. 첫 번째, 중국 정부의 과잉 정책 대응 가능성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분쟁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냈던 작년에도 과잉 부양으로 인한 리스크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정책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정부의 정책 밸런스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실업 문제로 확산될 경우에는 공산당 그리고 시진핑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국은 한계 기업의 무질서한 파산 방지, 또 경기 안정에 대한 신뢰, 또 미국과 맺은 1단계 합의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최소 2분기에는 경기 충격분이 어느 정도 메꿔질 수 있게끔 빨리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정부가 시장 예상보다 강한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말에 중국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3월 초에 열리는 양회 날짜 연기를 결정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향후 정부가 양회 개최 날짜를 다시 발표하고 또 전인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할 때 증시는 크게 부양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강한 부양책 자체가 중국 경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계 기업과 기업 부채가 생산성을 누르고 있는 경제 환경에서는 이런 급하고 강하게 쓰는 부양책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중국은 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 그리고 한계 기업의 누적, 은행의 부실 대출 급증, 지방정부 부채 문제 심화, 중앙정부의 정책 여력 소진 등의 부작용을 안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준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 가능성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은 또다시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지난 2월 말에 시장 패닉의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은 결국 지난 28일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게 그 전문인데요. 보시면 미국 경기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경기의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진행 상황에 따라 정책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겠다라는 작년에 보험성 인하를 시사할 당시에 사용했던 문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또 이어서 3월 2일에는 BOJ 그리고 ECB가 정책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죠. 동시에 3월 3일 오늘 밤에 G7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기대 가능성을 반영하는 시장 움직임은 일단 이미 시작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기 충격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클수록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적극 부양 기대, 그리고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정책 공조 기대들이 자극이 될 텐데요. 중국 정부의 과잉 부양은 기업 그리고 정부 부채 확대와 한계 기업 확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글로벌 동반 통화 완화는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업보다는 자산 가격으로의 유동성 쏠림을 다시 강화시킬 수 있는 재료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미국과 유럽 내 확산 진행 상황이라거나 실제 경제 지표들이 확인되어 가는 과정에서 좀 뉴스에 민감한 양상이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좀 특정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증시가 경기와는 별개로 이제 민간 동력과는 별개로 정책 기대로 반등을 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금융시장 대응이 어려운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1차적, 단기적 바닥은 이제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 전망의 범주를 벗어난 사안인 만큼 당분간은 보수적인 대응도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좀 긍정적인 생각들로 잘 극복하시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